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덜 알려진 발명품 9가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지구에서 보낸 67년 동안 예술, 과학, 기술에 수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과 같은 유명한 작품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에 다른 뛰어난 인물들과는 달리 레오나르도의 몇몇 발명품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덜 알려진 발명품 9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르니톱터 비행기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평생 동안 인간이 비행하는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480년대에 비행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486년경 레오나르도는 오르니톱터라는 비행 기계를 그렸습니다. 이 개념은 연과 비행하는 새 형태에서 차용되었습니다. 오르니톱터는 단지 그림일 뿐이며 다빈치는 실제 모델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레오나르도의 오르니톱터가 비현실적이며 비행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나르도의 그림은 항공기 발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헬리콥터의 개념도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800년대에 헬리콥터와 유사한 공중 나사를 스케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은 당시 충분한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이빙 수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이빙 수트 이미지는 공포영화의 등장인물들이 입을 법한 복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천재의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덜 알려진 발명품 중 하나는 인간이 수중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이빙 수트입니다. 이 수트는 가죽 재킷과 마스크, 고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재킷은 다이버들이 칼과 다른 다이버에게 수면으로 올라온 사실을 알리기 위한 나팔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레오나르도가 이 수트를 군사적 목적으로 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발명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 세부사항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이빙 수트를 만들지 않았지만 그의 개념은 1년 후 실제로 제작되었습니다. 전투탱크. 전투탱크의 최초 발명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윌리엄 트리튼, 랭슬로트 몰, 존 파울러 앤드 컴퍼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1487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는 현대 전투탱크를 닮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이 탱크는 금속판으로 둘러싸인 수레처럼 생겼습니다. 이 금속판에는 병사들이 적을 향해 쏠 수 있는 구멍이 있었고 병사들은 여전히 방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탱크와 달리 레오나르도의 프로토타입은 인간이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5년 후 그는 이 아이디어를 밀라노 공작에게 제시했지만 탱크 제작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를 장갑차라고 불렀습니다. 레오나르도의 로봇. 레오나르도의 기계 기사라고도 불리는 이 발명품은 1495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인간형 자동장치입니다. 외부는 기사와 유사한 갑옷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움직임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로프, 플리, 크랭크가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이 기사가 팔을 움직이고 입을 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발명품은 2002년에 로봇 전문가 마크 로세임에 의해 실제 복제품이 제작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낙하산. 낙하산의 발명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11세기 중국에서 유사한 장치가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오나르도보다 오래된 낙하산 스케치가 들어있는 원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나르도는 최초의 실용적인 낙하산 발명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에 아드리안 니콜라스가 레오나르도의 스케치와 동일한 낙하산을 만들어 완벽하게 작동했을 때 증명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발명이 약 1485년경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레오나르도가 위에 낙하산을 제작하고 사용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의 그림에 따르면 이 낙하산은 이전의 것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로 리넨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 구조의 나무가 지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가 추진 카트. 이 발명품은 여러 결함으로 인해 레오나르도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카트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카트입니다. 앞에는 하나의 바퀴가 있고 뒤에는 4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레오나르도의 자가 추진 카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카를로 페드레티 교수는 이 카트가 스프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의해 구동된다는 중요한 발견을 하였습니다. 블렌더. 이것은 레오나르도의 또 다른 발명품으로 결함이 많아 역사서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블렌더는 손으로 작동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이 너무 거대하여 그의 동료들 중 일부는 이를 전쟁 무기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블렌더가 실제로 제작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여러 계산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냄비 뚜껑.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훌륭한 주방 액세서리를 발명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이 신기합니다. 레오나르도가 금속 냄비 뚜껑을 발명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음식을 린넨이나 다른 종류의 직물로 덮어 맛이 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냄비 뚜껑은 음식의 맛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르크 스크류. 1499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루도비코 일 모로로부터 밀라노의 포도원을 선물받았습니다. 그 이전부터 레오나르도는 와인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를 보존하기 위해 코르크 스크류를 발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코르크 스크류가 왼손으로 열기 쉬운 이유는 발명가인 레오나르도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코르크 스크류 특허는 1795년 레버랜드 사무엘 헨샬에게 주어졌습니다. 킥에스펙트닷컴을 참고했습니다.